8월 5일 정전 시작입니다. 자,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와 NK 트레이드, 여기에 M7 업종들의 성장률 둔화와 중동 리스크까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경기 둔화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경기 둔화는 굉장히 큰 악재로 치부되기 때문에 과연 조정장에 들어간 글로벌 증시들이 약세장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규조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게 되면서 약세장, 조정장으로 마감할 수 있을 건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거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에서 약세장으로 이제 최대 맥스로 약세장까지 갈 것이고, 약세장에서 10%더 빠지면 이제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까지는 좀 기록하지 않을 거다라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0% 빠질지 누가 예상해 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들, 특히 이 5일날에 좀 일정이 많아요. 일단은 뭐 미국 대선 TV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좀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또 힘들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일정이 뭐 크게 나오지 않는데 경제지표가 좀 많이 있죠. 경제지표 일정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적 발표는 좀 대부분 끝난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뭐 아직까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 트럼프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해리스가 응답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고, 자, 8월 달에는 엄청난 이 일정이 많습니다. 특히 IOP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6월달, 7월달에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첫 주에만, 예, 어마무시하죠. 첫 주에만 10곳입니다. 10곳. 이번 주에 8월달에 10곳인데 첫 주에만 5개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주에 여러분들 좀 바쁘게 공모천약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좀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국채금리도 크게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산의 이동이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자산, 저는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금이란 거는 자산 중에 진짜 안전자산이죠. 왜?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근데 금 가격이 한때 2,500달러까지 돌파할 정도로 안전자산 자금이 몰려왔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네, 또 떨어졌고, 유가도 떨어지고, 그냥 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좀 변동성의 극한까지 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례 더 주지 않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자, 골드만삭스는 헤지펀트가 미국 경기심 제고로 속에 하락장의 베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네, 그 8월달 고용이 쇼크가 났죠. 여기에 연준이 9월부터 빅컷, 빅스텝으로 빠르게 인하할 수 있다. 연준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너희 때문에 늦었다. 예, 너희가 너무 늦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는 바람에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또 뒷북을 치지 않느냐, 빨리 금리 인하해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9월달 빅스텝 확률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점들. 8월달에는 아시겠지만은 연준 FOMC가 없죠. 보통 이제 8월달에 월가에서도 그렇고 미국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공기관들 다 휴가 기간이죠. 법원이라든가. 그래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어느 정도까지 증시가 조정이 나올지, 그리고 이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 9월 달에 FMC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이제 보시면은 90, 12월 100%예요. 금리 인하는 100%인데, 여기서 이제 빅스텝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 0.25%씩 이렇게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여전히 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한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냥 10%까지는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10%까지는 조정장이라고 하겠습니까? 10%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약세장간에 접어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감자를 좀 교환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이제 스탠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러시아랑 좀 친밀한 관계 이제 전환되면은 종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비밀 종전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쏙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또 지금 러시아의 잠수함 격침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랑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아요. 유가랑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 리스크가 의외로 빠르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미사일로 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약속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가장 강세가 많이 나왔던 게 전쟁 리스크 종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안 나갈 때, 그리고 사실 이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 안전자산이죠. 필수 소비재 아닙니까? 필수 소비재. 우리가 뭐 너무 힘들고 배가 굶어도 써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들이 관심도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계속적인 좀 경제 부진이 국내 증시를 흔들 수 있다는 점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보험이 파산 절차에 돌입했는데, 자, 동양생명 매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동양생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마무시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생명의 매각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TMF 관련된 이 피해 금액이 지금 이제 최소 1조 원, 최대 이제 2조 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까면 깔수록 나와요. 까면 깔수록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커머스 사태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폰지 형식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팔아서 뭘랑 깼느냐, 요런 거죠. 10만원짜리 상품을 9만원에 팔아서 지금 이게 광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윗돌 빼서 아래돌 빼서 위에 겨누고 아래돌 빼서 위에 겨누고 해가지고 쌓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커머스 업종들에 대한 의심도가 커져가면서 오히려 이커머스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1위, 2위 기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겠죠. 왜? 중저가 이커머스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결국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오기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 테마주들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 날아가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서울 쪽에, 서초구 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룹주들은 요게 유일합니다. SG 그룹주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SG 그룹주들 수혜 한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G 글로벌이 많이 올랐는데 좋은 이슈 나오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증시는 뭐 이번 주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실적이 그렇게 예상치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적이 좀 너무 부진하게 애플만 지금 공고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악재가 떴는데 이제 다음 이제 상품이었던 블랙웰이 이 설계 결함으로 이게 또 열받는 게 TSMC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가 동반적으로 좀 하나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요.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애플이 좀 버텼기 때문에 보시면은 애플 관련된 테마주, 특히 애플의 인공지능 아이폰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가진 종목들,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LG노텍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가 많이 향상됐다는 점들, 애플이 역시 미들맨인가 또 싶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아무튼 기업들에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삼성전자 노조랑 이제 협상도 실패하고 전문가들이 드디어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10만 제작합니다 외치다가 이제는 좀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에코프로비엠, 뭐 아이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2000년주 종목들에 대한 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가 많이 하향됐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큰 일정은 많이 없고 좀 일본 그 중요하죠. 금융정책 그 의사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물이나 최대 전력 수요 예상기간 주의보, 제가 아이스크림 관련 테마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관련 테마주 이번 주에 오를 것인가, 네, 이걸 해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는 점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월가에서 이제 빅스텝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도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